세 달 후가 진짜 불안합니다. 최근에 말들이 많이 들립니다. 왜냐하면 서울이고 경기도고 전세 매물이 너무 빠지기 때문인데 여기다 전월세는 더 줄어들 것 같다는 세제 개편안도 나왔습니다. 네? 그런데 평택은 다르다고요? 공급도 많아서 매물이 넘쳐난다고요? 실제로 2021년 입주한 고덕 리슈빌 레이크파크 전용 84 전세 거래를 보시면 8월 6일에 1410동 13층 물건이 3억 2천에 계약이 되었습니다. 7월에 3억 4천 거래 이후에 다져지는 모습도 보이는데요. 좀 더 기다리면 싸질까요? 사실 이게 평택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평택은 워낙 땅이 넓기도 하고 공급량이 다른 시보다 많아서 그 수요가 분산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저희는 오히려 반대로 갈 가능성을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단지도 전세 매물이 최근에 다시 상방으로 몰리고 있어서 중층 물건이 3억 5천만 원에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네, 그래도 3억 5천은 비정상이라고요? 더 오르면 평택도 규제해야 한다고요? 물론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저희가 오를 거라고 보는 이유는 매물수 때문인데요. 여기 고덕 리슈빌 레이크파크도 현재 단지 전체 전세 매물은 12개밖에 안 됩니다. 세대수로 비교했을 때는 1.5% 수준이라서 안 되는데요. 그런데 평형과 집 상태까지 따져보면 실제로 선택 가능한 매물은 몇 개 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고덕동 매물수 추이를 보니까 더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 1년 전에 비해 매물수가 50% 정도 줄어들었는데요. 저희는 이 추세가 쉽게 꺾이지 않을 것 같아서 세 달 후 시작될 가을 이사철이 너무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평택 전세가 추세를 잘 보셔야 하고 이 수요가 매매로 이어지는지까지 잘 보시고 대응하시길 추천을 드리고 있는데요. 너무 일에만 집중하시다가 부동산 때문에 큰일 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저희한테 1억으로 평택 갭 투자하는 거 어떨까요? 문의를 주시는 분이 있는데요.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개인적으로 왜 이런 질문이 늘어날까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 있는 KB 전세 지수만 봐도 평택시 주간 아파트 전세 지수가 우상향이고 이번 주만 해도 0.109% 올랐습니다. 전체적인 추세가 하락이 나올 수 없기도 하고 2018년 4월 입주한 세교동의 힐스테이트 평택 2차 전용 84 매매 전세 거래도 내역도 보시면 매매는 3억 9천 수준 거래도 나오는데 전세는 3억 수준까지 오르고 있습니다. 이 정도 차이면 지금 1억에서 1억 5천 정도 있으면 장음 유예 기간 늘리고 금액 부족하면 집주인 근저당 받아서 투자도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이런 이유로 추천을 드리기도 합니다만 모든 분께 가능하다고 말씀드리진 않습니다. 앞으로의 계획과 자금 흐름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인데요. 평택 안에 매매 거래도 좀 더 살펴보면 2020년 10월 입주한 동삭동의 더샵 지제역 센트럴파크 1블럭 전용 59는 8월 6일 124동 13층 물건이 3억 6천에 거래가 나왔고 7월 18일에는 15층 물건이 3억 8천에도 계약이 되었습니다. 평균 가격은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데요. 물론 이번에 보유세 개편 때문에 떨어질 것 같은데요 라고 하시는 분도 있지만 지금처럼 전세 물건이 부족하고 신축 공급 부족에 대한 불안이 이어진다면 결국 평택 아파트 매매 가격도 세제 개편에도 불구하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참고로 평택은 거래량도 시장에 따라 민감하게 움직이는 곳이라 판단 잘못하면 크게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경기 남부권을 보시는 분께 평택 시장은 관심 있게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평택을 보시는 분께는 아무 단지나 선택하지 말라고 하는데요. 특히 전세 살면서 내 집 마련을 하실 계획이 있다면 전세 거래량과 월세도 꼭 함께 비교하시고 결정하십시오. 그래야 선생님의 계획이 차질이 없기 때문인데 실제로 2018년 9월 입주한 평택 센트럴자이 5단지 전용 75는 8월 6일 13층 물건이 1억 4,500에 65만원 계약까지 나오면서 평균 월세 가격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고 전세와 함께 월세도 함께 상승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결국 전세 매물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전월세 물량이 지금보다 훨씬 넉넉했고 가격도 충분히 조율할 수 있는 수준이었는데 최근에는 전세 매물이 눈에 띄게 줄어들면서 전세뿐 아니라 매매까지 영향을 받고 있는데 실제 상담을 해보면 집주인이 전세금 5천이나 올려달라고 합니다. 신혼부부 대출로 5억까지 가능한데 그냥 집 살까요? 이런 문의도 적지 않지만 저희는 분위기만 보고 결정하시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장기적인 시장 흐름과 선생님의 현금 여력, 앞으로의 계획을 함께 보셔야 하는데요. 그래서 지금은 입주하면 4년 이상 실거주 한다는 생각으로 접근하시는 것과 더해서 만기 시점, 보유 현금, 대출 가능 금액 그리고 입주 후 생활비까지 조금 보수적으로 계산해보시고 결정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럼 지금 평택은 왜 이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좋을지 거래량과 주요 단지 가격을 함께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시면 구독도 부탁드릴게요. 최근에 평택시 단지들 정말 많이 떨어질 거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들립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 부동산을 겨냥하고 있는 상황에서 갭 투자로 접근한 물건들이 많다고 보기 때문이죠. 하지만 되려 오르는 단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15억 이하 대출이 되는 동네들에 몰리는 수요 때문인데요. 하지만 지금과 같은 시기에는 기사 몇 개, 문자 광고, 이야기 몇 개만 듣고 괜찮다, 별로다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세 가지 기준은 정리하고 움직이시라 추천을 드리는데 첫째, 얼마나 보유할 계획이신지, 둘째, 지금 자금 구조가 무리
없는 상태인지, 셋째 비교 중인 단지의 수익 구조가 어떻게 다른지입니다. 이 세 가지가 정리되지 않으면 지금 구간에서는 관망하시는 게 좋을 수 있습니다. 요즘 매물은 늘고 있고 호가도 아래로 몰리는 단지들이 나오기 때문에 관망이 맞을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전월세 물량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불안하실 텐데요. 사실 이런 분위기 때문인지 평택시의 아파트 거래량을 보시면 5월에는 424건 계약이 나왔고 4월에는 현재까지 834건 계약이 나왔습니다. 3월부터 거래가 엄청 늘었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가격이 가능할까요? 그러면 시간을 갖고 더 지켜봐야 하는 걸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평택도 실거주 수요가 꿋꿋한 지역이라 관심을 갖고 봐야 하는 단지가 많은데요. 왜냐하면 서울 신축 공급 부족과 양극화 현상, 거기다 전월세 매물 부족 이슈가 분위기가 반전되는 순간 멈칫했던 수요가 특정 단지로 몰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현상 지난 문재인 정부 때 경험한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평택도 한쪽으로 치우쳐서 보시질 않으셨으면 좋겠고 2017년 12월 입주한 평택시 동삭동에 위치한 평택 센트럴자이 2단지 전용 84 매매 거래를 보시면 5월 1일에 201동 5층 물건이 3억 8,200에 거래가 되었고 4월 29일에는 208동 23층 물건이 3억 9천에 계약이 되었습니다. 전세 가격도 보시면 5월 7일에 208동 23층 물건이 3억 5,100에 거래가 되었는데 가격은 크게 안 오르는 것 같기도 합니다만 평균으로 계산해서 보면 가격은 오르고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이 단지 전세 물건이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851세대 전용 84 전세가 4가해 정도밖에 안 나와 있는데요. 반면 매도 호가를 보면 매물은 늘어나고 있긴 하지만 평균 호가가 낮아지는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떨어질 수 있을까요? 솔직히 이건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으로 평택시 전체 시장 흐름을 보여주는 KB 매매 지수도 보시면 전주에 비해서는 0.102% 하락한 것이 확인되고 전세 지수도 보시면 전주에 비해서 0.176% 올랐습니다. 평택시는 전세 지수 오름폭이 눈에 띄게 높은데요. 매도 매물도 제법 많습니다. 하지만 그 많던 전세도 급격히 줄어들고 있어서 반등할 수 있는 가능성도 높다는 점 잊지 마십시오. 이번에는 2021년 3월 입주한 1884 세대 규모 단지 고덕 하늘채 시그니처 전용 84 거래 내역을 보시면 3월 10일에 114동 9층 물건이 3억 3,500에 거래를, 3월 6일에는 121동 3층 물건이 3억 3,800에 계약이 되었습니다. 여기 거래가는 살짝 떨어지고 있다고 보이지만 매도 호가는 크게 조정이 되고 있지는 않네요. 그래도 하나둘 낮은 가격의 물건들이 나오는 것 같고 전세 매물도 보시면 거래 가능한 전세 매물이 한가에 나와 있는 것이 확인이 됩니다. 심각한데요. 이런 이유로 지금 평택시 부동산 시장을 접근하실 때 초반부에서 설명해드린 세 가지 기준이 모두 맞는 분이라면 계획대로 움직이셔도 되고, 두 가지만 맞는 분이라면 단지 선택을 더 신중하게 하셔야 하고, 한 가지만 맞는 분이라면 지금은 들어가는 시점이 아닐 수 있습니다. 만약 정밀한 검토 없이 계속 관망하고 있겠다 생각하신다면 이번 조정 기간이 지나간 이후에는 오히려 접근이 쉽지 않은 단지들도 생길 가능성도 함께 고려하셔야 합니다. 그 이유가 평택시도 수요가 꿋꿋한 동네이기 때문인데요. 다만 그 과정에서 전세가가 얼마나 더 오를지, 이후의 스텝이 어떻게 될지까지 계속 신경 써야 하는 상황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말에 공감하시는 분이라면 지금 평택시 아파트 시장을 보신다면 이 단지의 움직임도 그냥 지나치면 안 되는데요. 그게 어디냐면, 잠시만요. 여기까지 듣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으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상단에 있는 카카오 채널도 추가해주시면 마청풀에서 드리는 분양 정보, 급매물건 정보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마청풀 카카오 채널도 추가 부탁드릴게요. 2021년 8월 입주한 평택시 7원동의 평택지제역 동문 굿모닝 힐 맘시티 3단지를 보시면 3월 9일에 전용 59, 303동 6층 물건이 2억 7,400에 계약이 되었고 2월 20일에는 302동 18층 물건이 2억 8천에 도장을 찍었는데요. 이 단지 가격 어떻게 보십니까? 제 눈의 가격은 계속 오르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께서 다주택 규제 언급하고 난 이후에도 거래는 나오고 가격도 오르고 있는데요. 사실 지금 시점에 이 단지에도 거래가 나오고 있었던 점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작년에 발표되었던 강력한 규제들로 인해서 평택시 아파트도 떨어질 거라고 예상했지만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다가 다시 오르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 채널에서 다뤘던 강남구나 성남시 영상에서도 보셨듯이 매도 호가가 떨어지는 단지도 제법 많이 보이긴 한데요. 평택시의 가격이 오르는 모습도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싸게 내놓으려고 하는 매도인들이 나올까요? 나온다고 해도 수억씩 싸게 내놓을까요? 저희는 그 정도는 힘들 거라고 보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평택에 관심 있는 분이라면 여기 평택 지제역 동문 굿모닝 힐맘시티 3단지의 가격 흐름을 적극적으로 지켜보시길 추천드리고, 이 단지 전세가도 살펴보면 2월 11일에 308동 15층 물건이 2억 2,500에 거래가 나왔는데요. 전세가는 확실히 오르진 않고 되려 떨어지고 있다. 갱신 거래가 많기 때문에 상승처럼 보이지 않는다고 하실 수 있지만 저희 감엔 올해 안에 3억까지 무난하게 올라갈 수 있다고 보입니다. 왜냐면 전세 매물이 부족해 보이기 때문인데요. 현재 등록된 물건은 한 개밖에 없습니다. 전용 59가 730세대 정도인데 나와 있는 전세 물건이 부족해서 평균 가격이 3억대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수는 있겠지만
가격은 계속 오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지금 매물도 적고 가격도 평균 거래가보다 높은 상황인데 평택지제역 동문군몬 잉힐맘시티 3단지 전세 가격이 떨어질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전세 들어갈 생각하시고 계신 분이라면 서두르시길 바라겠고, 참고로 매매 호가를 살펴보니 이 단지 매매 물건은 넉넉한 편입니다. 거기다 가격은 2억 후반 수준으로 몰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개인적으로 당분간은 최고가 거래가 나오긴 어려울 것 같지만, 그래서 평균 거래 가격은 오를 수도 있겠다고 보는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내년부터 떨어질 거라고요? 이 3억은 떨어져야 살 거라고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조금 다른 입장인데요. 사실 전체적인 분위기도 중요하지만 초반에 말씀드린 조건이 맞는지부터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 보셔야 할 게 장기적인 흐름인데, 지금 거시적인 흐름을 보면 통화량, 인플레이션, 환율, 주택 공급까지 부족하기 때문에 특정 자산과 특정 물건은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시점에서 평택시 아파트가 감당이 되신다면 매매도 검토해 보시길 추천을 드리고, 특히나 인기 단지나 신축 단지 위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참고로 두 개 단지 중에 고민하고 계신다면 전세가가 얼마나 빨리 상승하고 전세 물건이 얼마나 빠르게 소진이 되는지 보시고 결정하시면 됩니다. 이번 영상에서 경기도 평택시 아파트 현황과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한 저의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관심이 가신다면 영상이 끝나고 이 지역에 대해 좀 더 검색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번 영상에서 언급된 내용들에 대하여 좀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최대한 빠르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부동산 투자에 도움이 되는 정보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